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며칠 전에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을 더 허용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방부동산 활성화 측의 내용도 있지만 정작 수도권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조치를 언론을 통해 흘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정부나 공공기관이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쉽게 말해 간을 보는 거죠. 저는 이번 케이스가 딱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번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방향은 여기서 금융당국이라 하면 그냥 금감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또 지방은행은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해도 허용을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가 GDP 중에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GDP는 실질 GDP라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 2%, 3% 이런 것들은 실질 GDP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는 GDP는 명목 GDP라 하는데 현재 약 4%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명목 GDP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만약에 2024년 기존 대출량 100조, 명목 GDP 성장률 4%라 가정을 한다면 2025년은 명목 GDP 성장률 4%인 104조 이내로 대출의 양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은 108조 1,600억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반대로 지방은행은 매년 4%를 초과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대출 총량제를 통해서 수도권의 유동성을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되고, 지방의 경우 지방은행은 보통 지방부동산 대출이 많죠. 그래서 지방은행은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방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부양시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과거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1년 8월, 또 작년이죠. 24년 8월 대출 총량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총량제 효과는 21년 8월에도 24년 8월에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즉 대출 규제는 집값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러한 변형된 대출 총량제는 효과가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오래 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2025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26년, 2027년,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출 규제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매매, 전월세 가격의 상승 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 총량제에서 집을 매수하려면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사실 지금도 좀 그런 편인데 보통 은행들이 1년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연초에는 금리 우대 등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연말에 가까울수록 남아있는 대출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도 높게 하고 대출 영업도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대출 총량제를 지속하게 되면 이 현상이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이 용이한 연초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 집을 매수하거나 하반기에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일을 해를 바꿔 연초에 실행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집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방을 보겠습니다. 지방도 비교할 만한 과거 사례가 있는데요. 2009년 9월 MB정부에서 당시에는 지금의 DSR 규제처럼 DTI 규제가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였는데 서울은 DTI 50%, 인천 경기는 DTI 60%로 규제를 하였고 지방은 DTI 규제를 제외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완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 수도권은 장기간 하락을 겪었고 반대로 지방은 큰 상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DTI를 적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는 지방의 DSR이나 LTV 완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 며칠 전 취득세 완화나 이번 금융 조치를 보면 정말 표도 안 나게
닭모이 주듯이 찔끔찔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마치 유상무상무처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죠. 이분은 행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을 해야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물을 끓이기 위해 약불을 켠 상태고 이게 먹히지 않으면 불의 세기를 크게 함으로써 지방 부동산이라는 물을 끓게끔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책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은 규제하고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